오늘은 영어 문장 오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형식에 앞서 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장 요소와 품사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문장 요소와 품사의 관계는 실과 바늘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요소를 보면 문장 요소에는 크게 주요소와 보조요소가 있죠. 그래서 주요소에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가 있고 네 가지, 그리고 보조요소로서 수식어가 있어요. 주요소 하나씩 살펴보면 주요소의 주어는 동사의 주체나 행위자를 주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로 올 수 있는 품사는 아무 품사나 오는 것이 아니고 명사 혹은 대명사 와야 되죠. 그리고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 혹은 성분으로 품사, 동사가 오겠죠. 동사니까 동사만 올 수 있죠. 그리고 보어는 이 동사만 가지고는 주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장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요소를 보어라 하여. 그래서 이 보호에 올 수 있는 또 우리가 품사를 알아야 하는데, 보호로 쓰이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말 을, 에게가 조사 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목적어에 오는 품사는 아무 품사나 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와요? 명사나 대명사만 온다. 그리고 보조요소로서 수식어가 있어요. 근데 이 수식어에는 수식하는 혹은 이 수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쉽게 표현하면 꾸며주는 이라는 뜻이시죠. 그래서 꾸며주는 단어의 성질이나 상태, 모양, 정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수식어라 하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수식어는 우리가 본 문장에서 배우는 문장 오형식에서 제외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장 오형식을 구분할 때는 문장 주요소로 구분한다. 네, 알고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요 네 가지로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수식어에 쓰일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부사 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는 대부분 명사를 수식할 때 하는 것으로서 수식해주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이때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죠. 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사를 수식할 때에는 동사 뒤에 오고요. 그리고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 혹은 꾸며줄 때에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와요. 그리고 동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두 가지가 쓰일 때 문장에서 장소가 먼저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와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수식어에서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 요소에서 보면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 뭐예요? 명사. 명사는 주 요소에 쓰여요.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수식어가 되는 거죠.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형식 문장. 일형식 문장은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주어와 동사. 그리고 수식어는 여러 개 붙어도 관계없고 주어, 주성분에서 주어, 동사 두 가지 요소가 든 문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문을 볼게요. 자, 우리는 매일 학교에 간다. 자, 주어가 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 그 다음에 동사 온다 그랬죠? 동사 위, 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갑니다. 어디에? 장소. 그래서 학교에,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니까
전치사 to. 그래서 수식어가 되는 거죠. 전치사 명사. 아까 전명 뭐라고 그랬죠? 수식어라고 그랬죠. 수식어가 되고 every morning도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부사가 되니까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 일형식 문장이죠. 자,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The sun rises. 태양은 뜹니다. 이렇게 됐죠. 어디에서? 그래서 in the east, 뭐뭐에서, 장소를 나타내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 여기서 in 썼죠. in the east. 그래서 수식어가 돼요. 주어 동사. 그리고 그녀는 오후 9시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도착합니다. 어디에? 서울에. in 서울. 그 다음에 시간 맨 뒤에 온다 그랬죠. at 9 p.m. 오후 9시에. 그래서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 일형식 문장이고요. 이처럼 동사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어 보어나 목적어 필요 없는 그런 문장, 일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때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 하는데 많이 쓰이는 완전 자동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exist, 존재하다, appear, 나타나다, stand, 서다, sing, 노래를 부르다, work, 걷다, swim, 수영하다 등이 있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금은 바다에 존재합니다. salt, 주어져. 동사 와야 되겠죠. exist, 존재하다. exist,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전치사 in이 붙고 명사가 와요. 그래서 in the sea, 바다에. 그래서 주어, 동사, 전치사 붙었으니까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된 일형식. 그리고 나의 아저씨 혹은 삼촌은 walks, 걷는다. along the street. along은 뭐뭐를 따라서라고 하는 전치사, 명사, 전명, 수식어,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일형식 문장이고요. The pretty girl swims well. 그 예쁜 소녀는 수영합니다. 근데 수영을 어떻게 해요? 잘.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well은 부사, 수식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되어 있고요. He appeared. 그는 나타났다. In front of me, 내 앞에. 자, 주어 동사죠. 그런데 in front of는 전치사 부입니다. 뭐뭐의 앞에라는 뜻으로서 내 앞에 수식어예요.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이죠. 자, 이번에는 이형식 문장입니다. 이형식 문장은 동사가 주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보충 설명해주는,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장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그녀는 아름다운 교사입니다. 라고 할 때 그녀는 이다. she is 주어 동사이죠. 그런데 그녀는 입니다. 예, 문장 성립이 안 되죠. 따라서 이때 주어를 설명해주는 뭐가 필요하죠? 이를 우리는 보호를 한다고 그랬죠. 보호로 올 수 있는 분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래서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교사이다. 그래서 이형식 문장 주어 동사 보어. 자, 마찬가지로 그는 이다 매우 용감한. 그래서 그는 매우 용감합니다 라는 뜻인데, 자, he is 그는 이다. 문장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어를 또 설명해 주는, 여기서는 용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매우니까 요 용감한데 어느 정도? 매우 용감한.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우 용감하다.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주어, 동사, 보어. 자, 그들은 느낀다. 매우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라는 뜻인데, 자, 그들은 느낍니다. 문장 성립이 안 되죠.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happy가 옴으로써 그들은 매우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이처럼 동사만으로는 주어 설명이 불충분하여 보어가 필요한 경우, 이때 이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 하며 많이 쓰이는 불완전 자동사를 보면 비동사, 뭐뭐이다, 감각동사, 느끼다, 보이다, 들리다,
상태 변화, 뭐뭐가 되다 라는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당신은 보입니다. 부족하죠? 문장 성립이 안 되죠? 즉, 주어를 설명해주는 건강하네라고 하는 형용사 보어가 들어가서 당신은 건강해 보입니다. That sounds good. 또 that sounds. 그것은 들립니다. 불충분하죠? 문장 성립이 안 되죠? 그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보호가 들어가서 좋은 생각으로 좋은 것으로 들립니다. 즉 좋은 생각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She will get well soon. 그녀는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문장 성립이 안 되죠. 부족하죠.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돼요? well은 형용사로 쓰이면 건강합니다. 건강한 형용사로.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로 쓰였어요. 곧은 부사고요. 그래서 그녀는 곧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즉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He became a doctor. 그는 되었다. 문장 성립 안 되죠? 주어를 설명해 준 a doctor 명사 보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2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3형식 문장입니다. 3형식 문장은 동사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장. 다른 말로 동사의 대상은 목적어를 말합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그러한 문장을 우리가 3형식 문장이라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I study English.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공부하는데 궁금한 게 뒤에 뭐가 필요해요? 뭐뭐을이 나와야 되겠죠. 영어를,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왔으니까 수식어, 전명 수식어요. 나의 집에서 영어를 공부합니다. 장소가 먼저 온다 그랬죠. 시간보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시간을 나타내고요. 나의 부모님들은 밤에 책을 읽습니다. My parents read. 나의 부모님들은 읽습니다. 읽는데 그럼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뒤에 뭐뭐를 나와야 되겠죠. 뭐를 읽어요? 책을 읽습니다. At night. 밤에. 이해됐죠? 그녀는 청소한다. 그녀의 방을 매일. 자, she cleans. 그녀는 청소합니다. 뭐를? 그녀의 방을. 주어 동사 목적어. everyday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고요. 자, 이처럼 동사의 대상,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완전 타동사라 해요. 자, 대표적인 완전 타동사를 몇 가지 살펴보면 바램을 나타내는 hope, 희망하다, wish, 원하다, want, 원하다, 제안, demand, propose, offer, 계획하다, 결정하다 등과 같은 동사들, plan, decide, promise, 약속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등이 완전 타동사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 she has, 그녀는 갖고 있다. 불완전하죠? 뭐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고요. They want some bread. 그들은 원합니다. 뒤에 뭐가 나와요? 뭐뭐를 목적어죠. Some bread. 약간의 빵을 원합니다. We expect. 우리는 기대합니다. 뭐를? 당신의 성공을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I bought. 나는 샀어요. 뭐를? 약간의 사과를 샀습니다. At the store.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죠. 자, 이번에는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에게로 해석한다 그랬죠?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로 해석하고요. 자, 그래서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한 문장이다. 주어, 동사, 간목, 직목.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을. 이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구분은 동사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동사와 직접 관계 있는 거, 사다, 뭐뭐를이죠. 그래서 직접 관계 있는 거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에게는 간접 목적어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자, 나는 사 주었다. bought. 그녀에게 예쁜 인형을 어제. 자, 나는 사 주었다인데 사 주다라고 하는 용어는 없고 bought, buy, 사다에 사다가 사형식에 쓰이면 주다라고 하는 것이 어미에 붙습니다. 동사 어미에. 그래서 사 주었다가 돼요. I bought. 나는 사 주었다. 그녀에게 her. 간접목적어가 먼저 나오죠. A pretty doll. 예쁜 인형을 어제. 그래서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써요. 자, 그는 가르친다 우리에게 영어를. He teaches 우리에게 us English. 직접 목적어. 네. 그녀는 보여주었다. She showed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약간의 선물들을. Some presents.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처럼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는 사형식에 쓰인 동사라고 하고, 이를 우리는 수요 동사라고도 합니다. 수요는 주다죠. 그래서 동사 어미에 주다가 붙어요. read 하면 읽다인데 사형식이 되면 읽어주다가 되고, buy는 사다인데 사형식에 쓰이면 사주다가 돼요. make 만들다인데 사형식에 쓰이면 만들어주다. 이렇게 주다가 붙어서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sell, 팔다, owe, offer, send 등이 있고요. 자, 문제풀이. She reads. 그녀는 읽어요. 근데 읽는데 이거를 뭐뭐를 하면 그 아기를, 그녀는 그 아기를 읽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채야 되죠. 자, 그녀는 읽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 그 아기에게 뭐를? 책을. 사형식 동사구나. 사형식 문장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읽어주다로 수요 동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He bought her a ring. 그녀는 샀다 그녀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her a ring. 대명사 명사에 있으니까 간목 직목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는 사 주었다 그녀에게 반지를. 이렇게요. John sent me an email last night. John은 보냈다 나를. 이렇게 하면은 on email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간목 직목으로 해서 John은 보냈다 나에게 메일을 지난밤에.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Tom sells us fruit. 탐은 팝니다. 우리에게 과일을. 이렇게 사형식 동사. 그런데 이 사형식은 삼형식 문장으로 많이 전환했었어요.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목, 직목이 있는데, 직목, 동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삼형식이 되고,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to나 for, of를 써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뭐라고 그랬죠? 수식어라고 그랬죠? 이게 수식어가 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 되죠. 자, 그러면 언제 to가 오고 for가 오고 of가 오는지 간략히 살펴보면, 자, to는 전치사 to는 대부분 동사에는 to를 쓰는데, 이 to에는 의미가 에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에게를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대부분 쓴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Grace gave him a letter. 그레이스는 그에게 편지를 주었다. 이거를 Grace gave a letter to him. 그에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for는, 전치사 for는 뭐뭐를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ron은 bought, 사주었다. 나에게 자전거 한 개를. Ron bought a bike for me. 이때 for는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처럼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쓰는 경우는 동사가 buy, 사다, make, 누구누구를 위해 사다, 누구누구를 위해 만들어주다, 누구누구를 위해 하다 등과 같은 동사가 있을 때 for를 쓴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 앞에 of를 쓰는 경우는 묻다, 요청하다, 문의하다 등과 같은 ask, require 이러한 동사가 있을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of를 쓴다. 이렇게 하시고요. My mother asked me a question. 나에게 엄마는 나에게 질문 하나를 했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사명식으로 바꾸면 Mom asked a question. 그 다음에 간접 목적 앞에 of를 쓰면 돼요. 자, 마지막 오형식 문장인데 오형식 문장은 목적어와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예문을 볼게요. 나의 딸은 언제나 만든다 나를 기쁘게. 자, my daughter, 나의 딸은 always, 이건 수식어 부사니까요. 항상 makes, 나를, 그러면 나의 딸은 항상 나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끊어지면 말이 안 되죠. 나의 딸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를 어떻게 해요? 감정음. 여기서는 감정이죠. 형용사. please는 기쁨이에요. 기쁘게 하는. 그래서 나를 기쁘게 만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분을 나타내는, 즉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를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자, 그는 부릅니다. 그는 부른다. 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Sam, 명사.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나 명사 온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Sam, 명사 맞고요. 그는 여겼다 나를 자신의 아들로. 여기다는 consider, 고려하다 여기다. 그는 여겼다 나를. 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그의 아들로. 자신의 아들로.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쓰였고요. 자, 이처럼 동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쓰이는 오형식 문장을 쓰인 동사를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아셔야 할 것이 불완전 타동사 중에 지각동사, 지각,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 지각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각동사 혹은 사역동사가 오형식 문장의 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정직하다고 여긴다. We consider 여기다 누구를 그를 him. 근데 그가 어떻다고요? 정직하다.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와야 되겠죠? honest. 그 아기는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The baby 만듭니다. makes 누구를? 우리를 us. 우리의 기분을 어떻게 하게? 형용사가 와가지고 happy 와서 목적격 보호가 됐고요. 나는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알게 되었다. 알게 되다는 find입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다니까 과거형이니까 I found it. 그 다음에 뭐를? 그 문제를.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다고요? The problem. 어렵다고. 그래서 어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 목적격 보호로 difficult가 됩니다. 우리는 그녀를 천사라 부른다. We 부릅니다. We call 누구를? 그녀를. 그녀가 뭐라고요? 천사, ange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